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초저가 전략으로 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한 백화점에 중국 온라인 의류업체죠. 쉬인이 입점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 여론 상당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연합은 중국발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유럽에 앞서서 미국이 먼저 이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조치를 폐지했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초저가 쇼핑몰들이 유럽으로 향했던 건데, 이 업체들이 유럽에서도 밀려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마약 카르텔이 장악한 빈민가죠. 파벨라를 공격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브라질 사회에서는 이 작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군이 마약을 운반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을 또 격침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으로 선박에 탑승 중이던 3명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면서 해당 선박을 격침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마약이 운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형 선박을 잇따라 격침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관련 선박 공격과 격침은 이번이 21번째로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숨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이후 중국과 일본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란 지침을 내렸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에 대한 반격이 준비됐다면서 제재와 교류 중단까지 언급했는데요. 중국 해경도 어제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해역 순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발언 철회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이 심각한 에콰도르에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에콰도르는 과거에 미군 기지를 뒀다가 좌파 성향의 코레아 전 정부 시절인 2009년 미군을 철수시켰는데요. 친미 중도 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카르텔 척결을 위해 군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투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방과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EU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역내 사망자가 170만 명, 경제적 손실도 2,800억 유로, 약 4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U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0%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름을 레오로 바꾸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레오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적외도
즉 로우 얼스 오비상에 있다는 데서 착안한 이름인데요. 레오는 후발주자지만 기업형 대형 단말 기준으로 최대 인터넷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에어버스 등은 아마존과 위성 인터넷 계약을 맺고 승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매진 가사를 찾아봐야 한다. 그 유명한 존 레논의 그 이매진 그 곡인데요. 네. 미국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16일자로 카리브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서던스피어 합동 태스크포스가 있었거든요. 이 태스크포스랑 합류를 해서 마약 운반선 차단, 범죄 조직 격퇴, 해상 통제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이 사실상 최고 수위에 달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항모 전단을 배치한다는 건 베네수엘라 영토 깊숙한 곳을 전투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이후에 카리브해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도 잇따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드 전단이 투입되면서 이제 카리브해에 투입된 미군 함정이 10여 척, 병력이 12,000명 규모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도에 투입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되게 이렇게 큰 항모를 운용하는 일정은 몇 년 전부터 쭉 다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인 이동을 시켰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핵심 인사들이 며칠 동안 백악관에서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요. 지금 마약 카르텔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펜타닐을 또 잠재적 화학 무기로 간주하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국의 선박 격침 작전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건 과도한 법 해석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압박 그렇죠.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이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병력, 민간 무장 부대를 총동원해서 전국적으로 비상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재래식 전력은 12만 3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이 14일에 카라카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다. 평화, 그렇다, 평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네. 지지자들하고 바로 이 이매진을 합창을 했습니다.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 노래 가사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만 마두로 정권을 압박한 건 아니고 일기 집권을 했을 때도 그렇죠. 과이도 당시 국회의장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기 들어서는 이제 마약 단속을 내세우면서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조치가 있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미국이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네. 미국이고요. 자, 다음 키워드가 그린이 썩어서 브라운이 됐다. 네, 뭐 화초 얘기가 아니고요. 트럼프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대통령이요 자신의 열렬한 지도자여서 여자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을 네. 극좌 미치광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14일에 자신의 SNS에서 그린이 썩어서 브라운이 됐다. 왜냐하면 성이 그린이기 때문입니다. 네. 좌퍼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한 가짜 정치인이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 그린 의원은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분류가 됐는데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우선하지 않는다라면서 자꾸 비판하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등으로 높아진 물가에 미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같은 외국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셧다운을 초래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없다면 많은 미국인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공화당은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을 하게 된 건데요.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친했던 사이로 알려진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앱스타인 자살 사건을 의심하면서 여러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린 의원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마가 운동 내부에 더 큰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라고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그린 의원을 비난을 하고 나서니까 그린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사설 보안 업체로부터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나를 향한 위협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강하게 공격하는 건 다음 주에 앱스타인 자료 공개 의회 투표를 하기 전에 다른 공화당원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는데요. 이 앱스타인 파일은 앱스타인과 관련한 수사, 증거 문건을 말합니다. 최근 의회에서 공개된 앱스타인의 생전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했거든요. 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마가 진영의 신뢰 회복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점입 난경입니다. 우리가 점입 가경은 아는데 네. 이 점입 가경의 반대말이 점입 난경입니다.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쓰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시사를 한 발언을 이후로 중일 갈등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양국이 그동안 설전을 벌였었는데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리면서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충돌이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양국 정상이 경주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한 지 보름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수교 53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7일에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참수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굉장히 양국 관계가 좀 험악해졌고 양국이 상대방 대사를 불러서 서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카이치 총리가 그 발언을 처리할 생각은 없다. 다시 한번 못을 박았거든요. 결국 중국 외교부가 실력 행사에 들어가서 14일 밤에 일본의 치안이 불안정하고 중국인을 노린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날인 15일에는 중국의 6개 항공사가요. 일본 노선의 항공권 변경, 취소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 당국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는 함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 영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례적으로 또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네. 들어갔다고. 그래서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중국이 이례적으로 초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내정 간섭을 다카이치 총리가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시 주석 체면이 깎였다라는 점도 꼽히고 있는데 지난달 31일에 다카이치 총리랑 만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고 네. 일본인의 중국 단기 방문 시 비자 면제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일본에 손을 내밀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뒤에서 공격을 가한 거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일단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네. 앞으로 더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참에 그냥 강경하게 나가자고 결정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좀 난감한데요. 일단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답변을 철회하면 네. 보수층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80%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이 지금 총리를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소수 여당입니다. 그래서 내각 안에서 중국과 지나치게 대립하는 건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치카와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중국에 보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잘 얘기를 해서 22일부터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해보겠다라는 해보겠다. 건데요. 네,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지금 분위기는. 네, 중국이 지금 보복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일본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왜냐하면 2010년에도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강경 조치가 나올까 봐 일본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중국을 달래려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 발언을 처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번복을 하면 중국의 굴복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선택도. 그리고 중국이 추가 요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단은 수위 조절을 좀 해보자. 더 이상 공격은 하지 말자라면서 네.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시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만 집중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 인프라로 그 공격 대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가스관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괴하면 자기도 손해를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관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년짜리 가스 운송 계약이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네,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러시아로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가정의 80%가 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지금 천연가스 기반 시설이 7차례나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가스 생산의 60%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또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그 가스를 이용해서 중한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가스 인프라를 공격하면 수백만 명이 추위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 히터를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전력망에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을 때도 몇 시간 동안 다 전기 히터를 쓰는 바람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가 구소련 시절에 지어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치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영 가스 회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24도 수준으로 지금 난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제발 가스 절약에 동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근데 많은 국가에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로 언급되고 있는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낮춰달라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리스를 통해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를 일부는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그리스가 그동안 러시아산 가스를 주로 수입해서 주변국에 판매해 왔는데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러시아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 왔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좀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잊혀진 전쟁. 우리가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좀 예. 잠시 잊은 전쟁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인데요. 그러네요. 2단계 휴전협정 일단 1단계는 됐거든요. 그럼 네. 2단계가 뭔가 진전을 이뤄야 되는데 전혀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3이 이제 1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가 2단계 휴전 협정의 주요 조건인데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됐다라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위한 국제 안정화군 배치를 생략하고 일단 가자지구부터 먼저 재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스라엘은 무장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재건 못한다라면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에 일부 하마스 세력이 고립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조직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외따로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스라엘군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군도 다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지금 뭐 나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결국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가 조만간 하마스 대표랑 만나서 직접 소통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요. 과거에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하마스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자치정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팔레스타인의 80%가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을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마스도 안 되고 자치정부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네, 전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산타나와 롭 토마스가 함께한 스무드 함께 듣겠습니다. Like 7 inches from the midday sun. Well, I hear you whispering the words and melt everyone, but you stay so cool. Mama, you guitar, my Spanish Harlem Mona Lisa. You're my reason for reason, the step in my groove. Yeah. And if you said this life ain't good enough, I'd give my world to lift you up. I could change my life to better suit your mood. Because you're so smooth. And it's just like the ocean under the moon. It's the same as the emotion that I get from you. You got the kind of loving that can be so smooth. Yeah. Give me your heart and make it real, or else forget about it. But I'll tell you one thing. If you would leave, it'd be a crying shame. In every breath and every word, I hear your name calling me out. Well, out from the barrio, you hear my rhythm on your radio. You feel the turning of the world, so soft and slow, turning you round and around. And if you said this life ain't good enough, I'd give my world to lift you up. I could change my life to better suit your mood. Because you're so smooth. And it's just like the ocean under the moon. It's the same as the emotion that I get from you. You got the kind of loving that can be so smooth. Yeah. Give me your heart and make it real, or else forget about it. It's just like the ocean under the moon. It's the same as the emotion that I get from you. You got the kind of lov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에 언급된 330억 불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문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사장 징계 검토에 대해 침묵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국지검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평검사 전보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개헌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보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봅니다. 유재만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에 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대규모 마약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시가전에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10월 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경찰 작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작전은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치안 작전으로 작전이 이루어진 지역은 리우 북부 지구의 콤플렉스 도 알레몬과 콤플렉스 도 페냐 지역으로 파벨라라 불리는 빈민가 지역입니다. 네. 2,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180건의 압수수색과 100건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 작전은 121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이는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경찰 공식 발표는 경찰 4명과 117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다른 통계는 사망자가 131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번 작전은 리우 빈민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마약 조직을 겨냥해 실시되었는데요. 범죄 조직은 드론 폭발물, 대형 화염 차량, 버스 차벽 등을 동원해 대응했고 작전 중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작전은 1년 이상 준비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꼬만도 베르멜료라 불리는 범죄 조직의 영토 확대 저지 및 주요 조직원 체포였는데요. 네. 당시 현지 주민들은 밤새 수습된 시신 수십 구를 도로 위에 늘어놓았고 도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치안 작전을 넘어 브라질에서의 조직 범죄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그러네요. 작전의 목표였던 이 범죄 조직 꼬만두 베르멜류 어떤 조직이었나요? 네, 꼬만도 베르멜류는 적색 사령부란 이름의 마약 관련 범죄 조직인데요. 네. 이 조직은 1979년 브라질 교도소에서 결정된 남미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주로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보호금 갈취, 납치 등 다양한 범죄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런 범죄를 기반으로 출발해 브라질의 조직 범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이들의 수익원 중 빈민가에서의 마약 매출은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가스, 수도,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장악으로 수익 구조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담배 밀수, 주유소 자금 세탁, 도박 사이트 운영, 금융회사 인수까지 범죄를 다변화했는데요. 압수된 93개의 군대급 무기들과 드론을 활용한 정보전은 범죄 조직의 현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류의 범죄 조직은 빈민가라는 영토를 장악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며 경찰 진입을 막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실상 내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또 이번 그 마약 범죄 조직 소탕 작전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중 상당수가 범죄 기록이 있던 인물로 확인된 사망자 99명 중 78명이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공식 보도에 따르면 81명이 체포됐고 118정의 무기가 압수됐으며 상당량의 마약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 리더 중 일부는 체포에 실패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네. 작전 대상인 리우의 코만도 베르멜리오 조직과 상파울로 범죄 조직 PCC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막대한 자금 흐름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우 경찰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이 범죄 조직의 구조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이미 범죄 조직이 단순한 마약 조직 이상으로 빈민가 내부에서 영토를 통치한 경제적 수익 구조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자금원, 권력 구조, 영향력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범죄 단속이 한 지역을 공격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재편성되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민간인 피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작전에 대해 지지하는 측과 동시에 인권 문제, 과잉 무력 사용 등 반대 입장 모두 존재합니다. 네. 작전이 실시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인데요. 복수의 주민들은 작전 이후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특히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학살이라 부르며 강한 어조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빈민가의 여론조사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빈민가 주민 73에서 87%가 작전을 지지했고 62%가 과잉 진압도 찬성했습니다. 그간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번 작전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작전을 주도한 클라우디오 카스트로 리오데자네이루 주지사의 지지율은 43%에서 53%로 급등하며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했는데요. 네. 여러 보수 성향 주지사들이 카스트로를 공개에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단순한 치안 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쇼케이스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우파는 이를 통해 강경 치안을 이미지화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정치적 장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데요. 좌파 및 인권 진영은 이 작전이 인권 침해와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브라질 치안에 대한 공론 형성과 선거 전략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알테쉬라는 용어는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이들 플랫폼 파격적인 초저가 전략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이 알테쉬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통신원 연결해서도 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네. 쉬인이 네.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한 백화점에 입점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제 한 보름쯤 지났나요? 지금? 아니에요. 지난 5일에 이제 개장했으니까 네, 한 2주 정도쯤 됐네요. 네. 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전히 관심도 높고 또 논란도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백화점의 모 회사의 최고 경영자 메를랭 회장이 네. 최근에 그 소셜 미디어에 그 개장한 후 첫 주말까지 닷새 동안의 매출 또 이 매장에 들어온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개장 후 첫 닷새 동안 네. 총 5만 명 이상이 자기네 매장을 찾았다. 이 시인 매장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인에 방문했던 이 고객의 약 15%가 이 백화점 내에 다른 매장도 찾았다. 그래서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백화점들이 럭셔리 뭐 어떤 명품이라고 하죠. 이 럭셔리 네. 브랜드하고 관광객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파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이고 네. 또 진정한 삶의 공간이 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 실적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많은 언론들이 내부 정보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명당 약 5만 명 정도의 고객이 닷새 동안 찾았다고 했는데 네. 고객 한 명당 평균 약 50유로 어치를 구매했다고 해요. 네. 부가가치세를 빼고 총 5만 7천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네. 합니다.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실적이라고 워낙 해요. 초저가다 보니까 예, 정말 예, 많이 산 맞습니다. 거일걸요? 50유로라고 하면 약간 8만 원이 좀 네, 넘는 네.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장은 이 시인 매장을 통해서 자기 백화점에 그 어떤 고객을 유입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매출 면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 매장이 문을 연 첫 주말에 네. 토요일 하루 동안의 백화점 매출을 보면은 시인 매출하고 또 부가가치세 이렇게 제외한 다음에 네. 순 다른 매장의 매출이 25만 유로, 약 4억 2,3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평소의 주말 매출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균의 토요일 매출이 100만에서 120만 유로 정도쯤 되는데 거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이 시인 매장에 너무 과도한 관심이 쏠려서 기존의 고객들이 좀 발길이 뜸했는지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프랑스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불황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개장 초반 열기는 네. 뭐 시간 지나면 사실은 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2주 가까이 되고 있지만 프랑스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유럽 언론들 보면은 네.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프랑스 언론들을 보면은 뭐 세계 패션 수도가 중국 저가품에 무릎을 꿇었다, 또 문화적인 굴복을 했다 이렇게 하는 지적한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기사 안에서 그 일반 소비자들을 보면은 이미 유럽의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스파 브랜드 제품을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미 거기 익숙한 상황에서 네. 특별히 중국의 시인이라고 해서 시인도 이미 온라인에서는 이용 고객 수가 다른 유럽의 스파 브랜드를 제치고 1위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보도가 되는 건 좀 위선이다. 어쩌면은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딱 현실적으로 본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 민낯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 시인은 2024년에 총 매출을 보면은 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2위인데요. 우리가 네. 스페인에 이제 유명한 스파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브랜드가 약 400억 달러 정도쯤을 2024년에 매출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 스페인 브랜드는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024년에 이 시인은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온라인으로만. 아.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 정도의 차이의 매출을 보였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이미 온라인에서는 세계 1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스페인의 이 스파 브랜드가 네. 올해 1분기 매출이 8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건데 네. 이 시인은 올해 1분기에 벌써 100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합쳐도 네.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성장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 입점했던 유명 브랜드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지난 주말 사이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모에 헤네시 뭐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이 럭셔리 브랜드 그룹이죠. 네. 여기에서 자사의 뭐 향수 브랜드 또 뭐 유명한 그 브랜드들 일부를 매장을 철수한다고 밝혔고 네. 뭐 다른 유명 브랜드들도 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개의 명품 이 브랜드들이 철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공식적인 이유는 이 백화점 측이 반복적으로 이제 판매 대금을 미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인하고는 상관이 없이 미지급 사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 메릴렌 회장은 12일에 직원들에게 내부 서한을 보냈거든요. 우리 그렇게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 미지급 말도 안 된다. 이거 일부 유명 브랜드들이 뭐 이런 어떤 개방적이고 대중적이고 이런 약간 일반적인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이런 브랜드와의 자기는 좀 격이 다르다라고 네. 하는 뭐 솔직히 말하면 급이 떨어진다 요즘에 이런 것 많이 때문에 얘기하는. 이런 네.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논란이 많아서인지 이 백화점의 모에서 하는 이 시인 매장을 파리에 있는 이 여기 말고도 전국에 5개를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계획도 먼 거가 아니고요. 11월 이내에 네. 뭐 랭스, 디종, 그르노블 이런 데 3군데다가 매장을 개장하고 네. 또 연말에 또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밖에도 또 다른 2곳에 또 더해서 5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일단은 좀 연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취소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파리 매장에 들어온 그 고객들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봤던 것보다 좀 너무 비싸다. 다른 유럽 스파 브랜드와 비교해도 좀 비싼 가격들이 많다 이래서 좀 약간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의 매장들을 문을 열기 전에 조금 가격 조정이라든지 뭔가 그 구성을 다시 재정비하려는 차원이다. 이렇게 회사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유럽연합이 지금 중국발 저가 소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시인 매장 개장과 함께 뭐 이런 소액 소포,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스파 브랜드의 소액 소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3일에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현행 기준은 150유로, 하나로는 약 25만 5천 원 정도쯤 되는데요. 네. 이 미만의 소액 소포에는 지금 여태까지는 면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고 관세를 매기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원래도 면세 혜택이는 좀 이르면은 한 2년 뒤에는 이거 폐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은 있었는데 이게 네. 내년 1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관세는 개당 2유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약 3,400원 정도쯤 부과한다고 하고 네. 또 부과 시점은 당장 되는 거는 아니고 2028년 중반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연합 내에서만 결정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각국 회원국들에서도 또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 중국발 저가 소포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금 발표한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은
약 3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네. 22유로 이하의 저가 소포가 무려 한 해에 46억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 이상 가격의 소액 소포들은 더 합치면 더 많겠죠. 있겠죠. 네. 하루 이후 내로 유입되는 이런 소포들이 1,200만 개 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91%가 중국에서 오는 중국산이에요. 거라는 점입니다. 아. 이 수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그 면세 혜택 폐지와 관세 부과 일정을 앞당기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네. $800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제도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소포를 보낼 일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액수는 큰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관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 선물 소액의 개인 선물용 소포에 대해서는 관세가 미미하거나 네. 또 면세되어 있지만 네. 지금 $800 미만의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제도는 지난 7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폐지하겠다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네. 한 달 만에 이제 이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 $100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면세가 됩니다. 네. 면제가 됩니다. 또 이 조치 이전에 이미 알리, 테무, 쉬인 등 이제 중국발 이커머스 상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소액 면세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라고 이게 본다면 네. 이 테무 같은 경우에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지난 3월 이전보다 이 51%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쉬인 이용자 수도 12%가 줄었다고 하니까 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아무래도 매출이 미국 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광고 지출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비익 이벤트, 뭐 미식축구 경기라든지 비익 이벤트에 막대한 광고를 지출을 했는데 이 광고 매출도 역시 광고 지출 액수도 역시 60에서 80% 감소했으니까 미국 내 사업과 이용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쉬인이라든지 테무가 특히 유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어렵다 이 보니까. 때문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2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2 정도로는 이 막대하게 들어오는 거를 막는 효과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나 유럽 외에 또 이렇게 소액 소포에 대해서 면세를 폐지한다든지 관세 부과하는 추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네. 특이하게 또 베트남이 굉장히 빨리 오. 이 면세 제도를 폐지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8월 말부터 면세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는데 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2월에 자국 상품에 대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이러면서 이 특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들, 소액 소포들에 대해서 면세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00만 동, 우리 돈으로는 약 5만 원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미만에는 면세였거든요. 이걸 아예 없앴습니다. 없애고 모든 수입품, 그다음에 모든 소액 소포에도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충 한 10% 안팎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국 내의 어떤 온라인 시장 또 이런 여러 경제를 더 보호하고 또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 네. 일본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이 관련 논의를 좀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정부 때부터도 이걸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미우리 보도를 보면은 일본 재무성이 이르면 내년부터 세제 개정을
협정을 통해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현재 1만엔 약 9만 6천 원 정도쯤 미만의 이 수입품 또는 뭐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관세하고 소비세 과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겠죠. 작년에 이렇게 1만엔 이하의 소액 어떤 수입품 또는 뭐 소액 소포 화물이 네. 화물 건수가 1억 6,966만 건. 돈으로는 화폐 가치로는 4,258억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이유는 거기에도 역시 테무하고 시인의 판매가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현 정부에서도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일본도 이 관련 이슈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관련 대응 조처를 좀 서두를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뭐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그렇겠죠. 보면은 네. 이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걸로 이제 네. 뭐 다 두른 사람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올 상반기에 이 수입된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이 건수가 네. 9,142만 건이라고 합니다. 예. 금액은 29억 원이나 예. 되고요.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5% 늘고 반면에 금액은 좀 0.9%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좀 건수는 늘었지만 네. 단 건당은 좀 액수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 77%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요 그다음에 순인데요. 중국발 수입 건수가 지난 몇 해 동안에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에 4,394만 건이었는데 지난해만 뭐 보면은 1억 많이 증가했겠죠? 3천만 네. 건에 가려서 3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도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EU의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